사람은 누구나 돌아보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젊은 날엔 미처 보지 못했던 길, 이제서야 함께 걷게 된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의 부부가 떠난 조용한 여행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은희는 오늘도 남편 정수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에 접어든 부부는 최근 들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정수가 작년에 공무원직을 정년 퇴직하고 나서부터 둘만의 시간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 중간에 나온 여행 프로그램이 은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화면 속에서는 파리의 에펠탑과 스위스의 설산, 그리고 로마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차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유럽 3개국을 도는 여행 상품 광고였죠. 은희는 무심코 정수를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정수도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화면 속 융프라우의 웅장한 모습에 두 사람 모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정말 멋지네요라고 은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텔레비전으로만 봤던 곳들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특히 저 스위스 산맥은 정말 장관이네. 사실 은희는 젊은 시절부터 유럽 여행을 꿈꿔왔어요. 하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바빴고 정수도 직장일로 바빠서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가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온 게 전부였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정수도 은퇴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도 아직은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 건강이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비행기 타는 것도 오래간만이고 외국 여행은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그날 밤 은희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통 유럽의 풍경들이 맴돌았습니다. 파리의 로맨틱한 거리, 스위스의 청정한 자연,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유적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정수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기로 했어요. 여보, 어제 그 여행 프로그램 말인데 정말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나이에 장거리 여행이 힘들 수도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정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정수도 밤새 생각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사실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본 게 아쉬웠거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가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은희와 정수 부부의 첫 유럽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렘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여행 준비에 들어갔어요. 평생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소중한 기회였거든요. 다음 날부터 은희는 본격적으로 여행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여행 카페에 가입해서 후기도 읽어보고 도서관에서 유럽 여행 가이드북도 빌려왔어요. 정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은희의 열정을 보고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가 가장 먼저 찾아본 건 여행사 정보였어요. 홈쇼핑에서 본 그 여행사가 과연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다행히 인터넷 후기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여행에서는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9박 10일 일정에 3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수의 퇴직금이 있긴 하지만 아직 연금이 시작되기 전이라 가계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 돈이면 집 수리도 할 수 있고 아이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이제 언제 쓸 거야? 우리가 건강할 때 써야지.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나갈 거 아냐. 사실 정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망설여지고 있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늘 검소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은희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어요. 아빠, 엄마가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의외로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즐기고 사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첫째 딸 수진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정말 가세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람에 은희와 정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드디어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일정을 설명해주고 중장년층을 위한 특별 배려 사항들도 알려주었습니다. 호텔은 모두 3성급 이상이고 식사도 현지 한식당에서 제공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가이드가 한국인이라는 점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순간 은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유럽에 가게 되는구나 싶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외국, 그것도 유럽이라니.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권부터 발급받아야 했어요. 은희와 정수 모두 여권이 없었거든요. 구청에 가서 여권 신청을 하고 사진도 찍고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여권이 나올 때까지 2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설렘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여권을 받아든 순간 은희는 정말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실감이 났어요. 깔끔한 남색 표지의 여권을 손에 쥐고 있으니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수도 자신의 여권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캐리어를 사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여행 가방으로는 장거리 여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살펴보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비쌌어요. 결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적당한 가격의 중형 캐리어 2개를 주문했습니다. 은희는 분홍색을, 정수는 검은색을 골랐어요. 캐리어가 집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마치 아이들처럼 좋아했습니다. 옷 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5월 유럽 날씨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의 봄 날씨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산간 지역은 쌀쌀할 수 있다고 해서 따뜻한 옷도 챙겨야 했습니다. 은희는 평소 입지 않던 밝은 색깔 옷들을 새로 샀어요. 여행 사진을 찍을 때 예쁘게 나오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평생 정장만 입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에 캐주얼한 옷들을 장만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운동화까지.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보는 정수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젊어 보였어요. 신발 선택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유럽은 걷는 여행이라고 하니까요. 은희는 평소 신던 구두 대신 편한 운동화를 샀어요.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게에서 신발을 신어보면서 편안함을 여러 번 확인했죠. 여행용품 준비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접이식 우산, 휴대용 슬리퍼, 멀티탭, 휴대폰 충전기, 상비약 등등. 은희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준비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건 돈 문제였어요. 현지에서 쓸 용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여행사에서는 개인 경비로 200만 원 정도 준비하라고 했지만 정수는 그 돈도 아까워했어요. 은희가 달래며 말했어요. 여보, 평생에 한 번 가는 여행인데 너무 아끼지 말아요. 기념품도 사야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하잖아요. 정수도 결국 은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유로화로 환전하는 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환전을 요청하니 바로 환전이 진행되었어요. 유로화를 실제로 받아들고 보니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돈과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과 색깔이었거든요. 여행 가이드북도 열심히 읽었어요. 파리의 주요 관광지, 스위스의 자연경관, 이탈리아의 역사적 유적들에 대해 미리 공부했습니다. 정수는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로마 제국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매일 일기장에 카운트다운을 적으며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은희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10몇 시간을 날아가서 낯선 땅에서 열흘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몰려왔거든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입에 맞을지 모르고 길도 낯설고. 정수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서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나이도 나이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가는 게 맞나 싶어. 은희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행사에서 출발 전 설명회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남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로 가서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대부분 은희와 정수 또래의 중장년층이었어요. 설명회에서 만난 다른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모두들 처음 가는 유럽 여행이라며 설레면서도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옆자리에 앉은 김 씨 부부는 은희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당당하게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내에서 주의할 점, 현지 날씨와 복장, 팀 문화, 안전사항 등등.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들었어요. 특히 유럽은 소매치기가 많다는 이야기에 정수가 긴장했습니다. 출발 사흘 전부터는 짐 싸기 시작했어요. 은희는 캐리어에 옷을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하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결국 캐리어가 무게 제한을 초과할 뻔했어요. 정수는 비교적 간단하게 짐을 쌌어요. 남자들은 역시 실용적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챙겨준 따뜻한 옷들과 상비약들을 보고는 고맙다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두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유럽 땅을 밟게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은희는 계속 짐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돈, 옷, 약, 카메라. 정수는 거실에서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여행 코스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파리에서 시작해서 스위스로 이동하고 마지막에 이탈리아까지. 지도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출발해야 했어요. 택시를 미리 예약해 두었는데 기사 아저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트럭에 넣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은희의 가슴은 마치 북소리처럼 쿵쿵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행사 미팅 장소에서 다른 일행들과 만났습니다. 설명회에서 봤던 얼굴들이라 반가웠어요. 총 25명의 일행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여권 검사, 수화물 검사, 보안 검색대까지. 정수는 처음 겪는 일들이라 어리둥절했지만 가이드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탑승구에서 대기하게 되었어요. 거대한 비행기가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고 열몇 시간을 날아가야 한다니. 은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곧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은희와 정수는 손을 꼭 잡고 일어섰어요. 드디어 정말로 유럽으로 떠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은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생각보다 비행기 내부가 넓고 복잡했거든요. 좌석을 찾아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다행히 여행사에서 미리 좌석을 배정해줘서 창가 쪽에 앉을 수 있었어요. 정수는 은희 옆자리에 앉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정말 큰 비행기네요. 이게 하늘을 난다는 게 신기해.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승객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이륙하기 전 안전교육 영상을 보는데 정수가 진지하게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메모까지 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은희는 그런 정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 몸이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15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이 걱정되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할 일이 많았어요. 기내식도 나오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은희는 평소 보고 싶었던 외국 영화를 골라서 봤습니다. 정수는 창밖 풍경에 푹 빠져 있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하얀 구름들이 마치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로 파란 하늘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중간에 급유를 위해 경유지에 잠깐 내렸는데 그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완전히 낯선 공항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은희와 정수는 면세점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수가 은희에게 향수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다시 비행기에 올라서 파리까지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기대감을 나누었어요. 정말 파리에 도착하면 에펠탑을 볼 수 있을까? 스위스 융프라우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탈리아 로마는 어떤 느낌일까? 시차 때문에 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창밖으로 유럽의 땅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은희는 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요. 유럽에 왔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감격했어요. 정말로 프랑스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니 프랑스 특유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뭔가 다른 냄새, 다른 분위기였어요. 현지 가이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라서 말이 통해서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버스를 타고 파리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정말 유럽에 온 게 실감이 났어요. 방 구조도 다르고 창밖 풍경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은희는 창가에 서서 파리 거리를 내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첫날 저녁은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먹었어요. 장거리 비행 후라 입맛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행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파리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어요.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잠이 깼지만 설렘 때문에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파리의 새벽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 노란 가로등이 켜져 있는 모습이 로맨틱했습니다. 정수도 일찍 잠에서 깼어요. 여보, 잠이 안 와요. 너무 신기해서 그런가 봐요. 두 사람은 호텔방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으며 오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파리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에펠탑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에펠탑이 보이기 시작하자 버스 안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은희도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에펠탑이에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대로. 에펠탑 앞에 서니 정말 웅장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았거든요. 정수가 목을 한참 젖혀서 꼭대기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은희는 바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펠탑을 배경으로 정수와 함께 찍은 사진, 혼자 찍은 사진, 에펠탑만 찍은 사진까지. 다음에 간 곳은 루브르 박물관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서서 실제로 그림을 보니 감동이었어요. 생각보다 작은 그림이었지만 신비로운 미소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고대 이집트 유물들을 유심히 봤어요. 미라도 있고 피라미드 모형도 있고. 은희에게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모습이 마치 박물관 해설사 같았어요. 점심은 센강변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센강이 흐르는 모습을 보며 식사하니 정말 파리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스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특히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오후에는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랐습니다. 계단이 많아서 힘들긴 했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파리 전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크레케르 대성당의 하얀 돔이 햇살에 반짝이고 멀리 에펠탑도 보였습니다. 몽마르트르에는 거리 화가들이 많았어요. 정수가 은희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지만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화가들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구경하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센강 유람선을 탔어요. 배에서 바라본 파리의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에펠탑에 불이 켜지고 강변의 건물들이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이 마치 꿈속 같았어요. 은희는 정수의 팔짱을 끼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네요. 이런 풍경을 실제로 볼 수 있다니.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될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희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내일부터는 스위스로 떠난다고 하니 또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파리에서 스위스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고속열차 태제베를 타고 이동한다고 해서 은희와 정수는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한국의 KTX보다도 빠르다는 그 열차를 직접 타볼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기차역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어요. 파리 동역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안내방송도 프랑스어로 나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자체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태제베에 올라타니 정말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좌석도 편하고 창문도 크고. 기차가 출발하자 정수가 감탄했습니다. 와, 진동도 거의 없고 정말 부드럽네요. 창밖으로 프랑스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넋을 잃었어요. 몇 시간 후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그냥 기차가 달리다가 스위스에 들어선 거예요. 창밖 풍경이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스위스의 첫인상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건물들도 단정하고 거리도 말끔하고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인터라켄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드디어 융프라우로 향했습니다. 융프라우는 정수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어요. 알프스의 봉우리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기차를 갈아타고 또 갈아타면서 산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일반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마지막에는 톱니바퀴 기차를 탔습니다.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융프라우에 도착하는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어요. 사방이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고 웅장한 알프스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5월인데도 이곳은 완전한 겨울이었습니다. 정수가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내가 정말 융프라우에 서 있네요. 평생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곳에 내가 직접 와 있다니. 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음 궁전도 구경하고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고 스위스 국기가 걸린 포토존에서 인증샷도 찍었어요. 정수는 평소 사진 찍는 걸 싫어했는데 이날만큼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먹은 컵라면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물이 금세 끓지 않았지만 그 추위 속에서 먹는 따뜻한 라면은 별미였습니다. 정수가 말했어요. 융프라우에서 먹는 신라면이라니 이것도 추억이네요. 하산할 때는 아쉬움이 컸어요. 이런 풍경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기차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설산을 바라보며 은희는 마음속에 그 장면을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저녁에는 인터라켄 호수에서 유람선을 탔어요. 호수물이 너무 맑아서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였어요. 주변의 산들이 호수에 반영되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정수가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살고 싶네요. 스위스에서의 하루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곳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느꼈어요. 마지막 여행지인 이탈리아로 향하는 날이었어요. 벌써 여행의 종반부라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희와 정수는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 준비를 했어요. 베니스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신기함 그 자체였어요. 도시 전체가 물 위에 떠 있다니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수상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양쪽으로 펼쳐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마치 중세시대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곤돌라를 탈 때는 정말 설렜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그 로맨틱한 배를 직접 타게 되다니. 곤돌리에가 노를 저어가며 이탈리아 민요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운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가 은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 이런 걸 못 해봤는데 지금이라도 해보네요. 산마르코 광장은 정말 웅장했어요. 비둘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깨 위에도 앉더라고요. 은희는 비둘기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깔깔거렸습니다. 정수도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워했어요. 피렌체에서 본 두오모 성당은 정말 화려했어요. 외벽의 대리석 장식이 너무 정교해서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정수가 건축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참 동안 성당을 돌아보며 감탄했어요. 폼페이 유적지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2000년 전 화산 폭발로 그대로 굳어버린 도시를 보니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았어요. 카프리 섬에서는 푸른 지중해를 만끽했어요. 바다 색깔이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한국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에메랄드빛 바다였습니다. 은희는 바다에 손을 담가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 바닷물을 조금 가져가고 싶어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는 정말 역사의 도시였어요. 어디를 가든 고대 유적이 있고 각각이 교과서에서 봤던 그 유명한 것들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웠던 그 경기장에 내가 서 있다니. 바티칸 박물관과 시스티나 예배당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직접 보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 위대한 작품을 감상했어요. 정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대단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본 피에타 조각상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대리석으로 저렇게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니. 은희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술작품 앞에서 이렇게 감동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로마의 레스토랑에서 일행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행 소감을 나누었어요.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여행이었다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정수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열흘이었어요. 은희도 눈물이 글썽했어요. 저도 여보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스위스의 융프라우,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한국 땅이 반가우면서도 아쉬웠어요. 정말 끝났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정리하며 정수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했어요. 이제 또 다른 꿈을 꿔봐도 될까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아요. 또 다른 모험을 떠나봐요. 이렇게 은희와 정수 부부의 첫 유럽 여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 여행을 통해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부에게 이번 여행은 추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오래 기억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늘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그 안엔 특별한 순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